예,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예,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35문제 정도 나와요. 오늘까지 한 내용이. 그 남은 2주 동안 나오는 거는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5문제 나오는 게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들이 4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나머지 한 문제가 이제 뭐 분묘기지권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 취득자익증명제라든지 확인설명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그 확률이 높은 거, 고득 좀 하려면 오늘까지 한 거 법령 위주로 하셔야 돼요. 원래 그 비중은 산업인력공단 발표된 거에 의하면 70% 내외라고 돼 있어요. 법령이. 실제로는 70%가 아니라 거의 85% 넘게 법령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또 법령인지 실무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법령이 없는 거는 내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낸다고.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오래된 목재주택을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려면 밤에 데리고 가야 되는가 낮에 데리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런 거 내놓으면은 그 왜 밤에 가야 되는데 왜 낮에 가야 되는데 하면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법령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위주로. 옛날에는 그래 고옥 오래된 목조주택은 밤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왜? 낮에 데려가면 썩은 거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나무는 아무래도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밤에 거하게 불빛이 비칠 때 가면 속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그 실무도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건 다 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 거 위주로만 낸다고. 자, 그래서 허가구역도 옛날에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17년까지는 공법에 있었고요. 공법에서 2문제 나왔었는데 우리도 최소한 2문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자,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주택 투기, 토지 대신에 주택이라고 하면 X죠. 주택 투기가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기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개발할 것 같으면 서울의 구룡마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의 개발이 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미리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룡마을에서 비닐하우스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분양권 줘요, 안 줘요? 지금 개발하면 거기에? 예? 분양권은 안 주고 임차권을 줘요. 임대주택. 왜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닌데 그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 봐요. 나무 땅에 살고 있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은 준다고요.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임대주택은 어려운 사람 줄 수 있잖아요. 임대주택은. 그 구룡마을에요? 그 벤처 타고 그 비닐하우스에 살다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임대주택에도 뭐 벤처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 대신에 그런 건 아마 뭐 나무 이름으로 돼 있거나 차주 명의가 또는 뭐 렌터카나 이런 걸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집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 자기 차로 명의가 돼 있으면 금액 뭐 몇천 cc 이상 일정 금액 높은 거 있으면은 나가야 돼. 임대주택 거주 못해요. 아마 나무 이름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많겠죠. 차를 편법으로. 벤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번에 벤처 저기 청락에서 지하에 불 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지금 골 아프더라고. 문제가 돼서 심각하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여기다가 그거 정리해 놓으신 거 없습니까? 뭐요? 뭐요? 그 뭐 금지행위에도 속하고 뭐 이렇게 막 겹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금지행위 속하고 또 뭐에 속하는? 속하고 사망경 선방에도 속하고. 아니 그렇게 따로 뭐 그런 거는 금지행위는 11번에 있고 뭐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1번에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 따로따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지. 그러면 뭐 금지행위도 속하고 3년 이하의 11번에 보면 다 있네. 그 11번. 예, 11번에 정확하게 다 돼 있네. 지금 뭘 어디에 속하고 이 11번에 보니까
모기도 속하고 뭐 이게 11번에 보니까 그래 금지행위도 속하고 왼쪽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오른쪽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이 금지행위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는 자기 정지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예, 요거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이것저것 다 복잡한 그런 거는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 있지만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쉬운 것만 해야 돼. 쉬운 것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험표를 세 부를 출력해 놨습니다. 그 적발되면 제가 시켰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감독관이 어떤 사람은 또 시험 제가 시험을 15번 넘게 봤지만 수험표 뒤집어 보고 이런 사람은 없기는 없더라고. 근데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든. 그렇긴 해요. 제 딸도 그 감독관으로 들어갔는데 안 갈라더라고. 돈 주더라. 한 15만 원 가까이 주나 봐요. 하루 종일 감독하면. 그냥 안 받고 안 갈라 하나 봐요. 나이 많은 사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하고 막 이러니까 젊은 사람 괜히 요구도 못 끄고 돈 벌려고 안 할라는데 안 할라 해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나 봐. 전부 다 안 갈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감독 안 할라 한대요. 돈 주도. 오전만 하고 왔더라고. 딸도 보니까. 오전 하면 뭐 한 7만 얼마 준대요. 왜 오후도 하지 돈 벌게 왜 안 하니까. 싫어요. 이러면서 딱 그냥 잘라서 싫다니까 왜 싫은지 묻지도 못하고. 자, 5년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시험에 7년 동안 제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5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 시도의사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아니라도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딱 한 군데밖에 없대요.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만 국토부의 장관이 지정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의사가 지정했어요. 서울의 구룡마을 이런 것도 서울시장이 지정했다고요. 잠실 저기도 국토부에서 지정했나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그 정확하게 또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에 뭐 삼성동원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냐, 시도의사가 서울시장이 지정했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칙 같은 시도 안에서 있으면 시도의사가 예외적으로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있죠. 그 공법에도 누가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누구냐 행정관청을 묻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국토부 장관,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조사를 합니다. 뭐 조사를 하냐고요?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다만 재지정을 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왜 그래요? 재지정하면 5년, 10년간 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개인들은 허가구역 지정되어 있으면 땅 팔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자금조달계획 이런 거 다 제출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지정하려면 또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지정을 하십시오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약간 땅값, 집값이 올라가야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대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됩니다. 또 시험에 출제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그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고요.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왜 지정했냐 이의신청 안 됩니다. 다만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허가 안 내주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또 왜 허가 내주냐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무슨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인지 모르겠네 이름. 요즘은 잘 안 나와서 텔레비전에 알박기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재개발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지금 다른 데 취득하려고 하니까 허가 불허가 처분했어요. 허가 안 내줬다고요? 왜 주민들이 허가 내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계속 막 미리 민원을 자꾸 넣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또 시험에 나온 게 이게 5일 후인데 시험에 3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7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X. 허가구역 지정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5일도 이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꾸려고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5일 후에니까 5일 동안 실제로 하면 5일이 아니고 35일이죠. 35일. 왜 그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30일 있다 계약해놓고도 둘이 합의해가지고 계약 날짜를 30일 전으로 쏘기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5일이라는 게 35일 동안 편법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안 받고도. 그래서 앞으로는 즉시로 바꾸려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우리 시험에 3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7일 이내 효력 발생한다. X. 7일 후 효력 발생한다. X. 지정 공고를 하고 공고 내용을 통지해 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도 모두 처음 지정 절차를 준용하는데 축소, 해제,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허가 대상은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 했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는 계약서 검의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예약이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고요.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습니다. 유상인 경우, 무상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증여하면 증여세는 내야 되죠. 지금 정부에서 상속 증여세도 줄여주겠다고 발표만 미리 했습니다. 이게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데 미리 발표해놓고 제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상속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유사한 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만약 100억이면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해요. 10명이면 10억씩 받잖아요, 사실. 그럼 내가 받은 분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걸 부분까지 다 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부분만큼만 세금 내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으로. 유상 계약 중에 허가를 안 받는 게 증여. 예. 유상계약, 돈 주고 하는 계약, 유상계약,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는다고요.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겠죠. 근데 증여하고 상속은 그럼 안 받아요, 허가. 무슨 무상계약이? 예, 증여는 무상계약이라서 안 받고요. 그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모 죽으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녀한테, 상속인한테 가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 안 해도 무조건 등기를 이전 안 해도 상속인 소유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가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 자,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주거지역 옛날에 180이었는데 지금 60입니다. 옛날 거 알 필요 없고요. 더 강화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줄였으니까 주거 미지정 60이고요.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입니다. 녹지. 옛날 녹지는 100이었는데 옛날 거 알 필요 없고요. 주거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기농,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 두 배씩 늘어나죠. 기농한 임백천, 기타, 농, 임, 기농한, 한은 어디 있는데 한 없어요. 그냥 말을 만든 거죠. 기타, 농지, 임야 250, 500, 천입니다. 농지 임야 빼놓고 나머지 용도는 다 25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이런 데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도시 지역은 이렇게 따로 돼 있고요. 그 비도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관 농자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게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임야 같은 거는 좀 땅값도 싸고 또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땅들은 보니까 지분이, 토지 지분이 낮을수록 지분당 단가는 더 높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분이 적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요 10%로 줄이면은 지금 주거가 60제곱미터인데 6제곱미터 2평만 넘어도 허가받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시험에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답이었어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업공개사가 토지거래 허가받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줘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 다 제출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금액과 면적과 상관없이. 면적은 상관있죠.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자, 허가 신청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실수요성이 있어야,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조사해가지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거나 불허가를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통지 셋 중에 하나의 조치는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까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요거는 암기 프린터 55번,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2년 이하의 징역에 30%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30% 이하의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이에요, 벌금. 55번에 19번, 20번 징역하고는 벌금 같이 따라가요. 징역벌금. 징역벌금은 행정형벌이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보통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이면 몇 천만 원. 예, 그 몇 천만 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몇 천만 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금액이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더 크겠죠. 30%라고 하면 토지 가격이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억 주고 취득했으면 30%면 3천만 원이 되겠죠. 보통은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진역은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30% 하면 이게 벌금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뭐예요?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걸 벌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취지가. 부동산 실명법에도 보면 벌금이 크잖아요. 5년에 2억 원이잖아요. 2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원래 하면 5년에 5천만 원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명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30%예요. 30% 하면 3천만 원보다는 2년 3천만. 그 가액에 따라서 그런 벌금이 달라진다. 그런. 왜?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요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구분해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하고 20번이 외국인 특례죠? 외국인 특례는 무조건 2천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무조건 2천만 원이 아니라 30% 이하 벌금입니다. 토지 취득 가격의 30% 이하. 자, 허가 받았으면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다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다. 공법에도 매수 청구가 있는데요. 국가 등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데 매수 가격은 항상 국가 등이 살 때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등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국가 돈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더 낮잖아요.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자, 토지 이용 의무기간입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대토, 주택용지,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상보존, 기타 5년입니다. 2년짜리를 좀 보시고요. 그 외에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입니다. 자, 이의신청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처분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며칠 이내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 받은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더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뉴스에 건축법이 시험이란다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즉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용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10%씩 매년 부과하겠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죠. 2회 범위 내에서니까 한 번 부과할 수도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한 번 부과를 많이 해요. 한 번 부과하면 10년 동안
부과해버리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 취득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죠? 지금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도 옛날 분양 공고 나온 거 봤는데 레지던스 뭐 호텔처럼 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남양주 같은 데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파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만들기도. 근데 실제로 그건 주택으로 쓸 수가 없고 숙박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그 용도를 변경해라. 오피스텔로 변경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용도 변경이 우리 건축법에서, 공법에서는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이 쉽게 되잖아요. 허가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냥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축법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요. 건축법 우리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건축법상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가 달라요.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오수, 처리, 정화조 이런 거 크기가 다 달라요. 주차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가 다른데 그 주차 한 대라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땅을 새로 지하를 더 팔 수도 없고 땅을 다 넣을 수도 없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 실제 용도 변경을 못 하는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 변경하고 싶어도. 또 용도 변경하려면 100% 동의받아야 되는데 100%. 수분양자 100%. 민주주의에서 100%가 있어요, 없어요? 100% 나이 많은 사람 고집 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식들이 그러더라고. 절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남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해도 절대 말 안 들어요. 난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변경한 게 거의 1%도 안 돼요. 지금 용도 변경한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해요. 이행명령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 또는 구두 X로 시험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명령해야 되고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35번에 8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기가 2차 과목은 암기사항이니까 휘발성이 강해요. 그럼 금방 알다가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분 보니까 다른 학원에 가니까 노트에다가 이게 56번까지 1번 1페이지, 2번 2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56번까지 다 적어가지고 보시더라고, 직접.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한 과목에만 투자할 시간이 사실은 없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읽어라도 보시고 매일 그 지금 오늘 본 내용 만약에 몇 번을 봤으면 그 번호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그거만 읽지 말고 오늘 35번에 제가 8번 했으니까 35번, 12번까지 있는 걸 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선매라는 거는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것도 선매를 할 수 있죠. 매매라는 게 한자로는 살매자, 팔매자 다 있잖아요. 매매라는 게. 여기서는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선매고요. 요 위에 선비사자를 붙이면 이게 팔매자죠. 선비사자가 없으면 살매자입니다. 먼저 산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인들의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협상권을 갖는 거지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소유권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받으면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하고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1개월이 지금 3번 나오네요. 3번. 1번, 2번, 3번. 암기 프린터 1개월은 45번에
45번에 6번, 7번, 8번. 45번에 6번, 7번, 8번입니다. 이게 6번, 7번, 8번. 7번, 8번은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고요.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고요. 허가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됐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아까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였죠. 통상 뭐가 더 비싸겠어요?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라는 것은 시세잖아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6개월 전에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더 비싸죠. 그래서 먼저 사고 싶은 사람이 먼저 살려면은 시세대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못 팔았으니까 매도인은 이제 더 불리한 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3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4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해임 할 때 4개 위에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적발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했어야만 합니다. 포상금은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로 50% 보전, 지급할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을 하고요.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되겠네. 군문 뭐라고 했어요? 전생략. 이게 옛날 4개 있는데 하나 더 생겼어요. 천년기념물 이게 하나 더 생겼죠. 사진 좀 찍. 군문 천생략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것처럼 요거는 토지 취득 가격의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2년에 2천만 원 이하 되는데 아무래도 2천만 원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많죠. 토지 가격이. 이 2개 벌칙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년에 1,000만 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가지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혹시 그 3년 3천만 원 신설에 삭제가 됐어요? 아니, 삭제 안 됐어요. 여기는 빠져있네. 있어요. 그 암기 프린트 21번에는 있죠. 아니, 오늘 시작하고 드시는 거랑 아, 예, 그게 여기 제게 빠져있네. 이게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해서 여기다 적게 좀 보시면 뭘 주고, 거기는 있는데 여기가 2년 2천만 원 그런 거 그것도 좀 이거 있을 텐데, 이게.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우리 차에. 아, 이게 그럼 사진 찍어요. 그냥 찍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어요. 3년에 3천만 원이 암기 프린트 21번에 보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21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있습니다. 그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였죠.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계속 보유 6개월 이내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 간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제가 그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면 혼자서 하는 거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 신청도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돼서 가지고 직접 방문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 신고 이것도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한 명이 거부해서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 6번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왜 안 되는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다고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된다. 시행규칙 8조에 있습니다. 요거 7번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근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7번 문제. 153페이지네요. 153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한 날로부터. 맞죠?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허가 받도록 하는 거는 투기 이런 거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경매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주택용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이고요. 현상보존 5년입니다.
대체 토지 취득, 뭐 농업, 임업, 축산업 다 2년이었죠.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리얼,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154페이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것. 옳은 것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행명령 뭐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고 3개월 이내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여, 방치하면 100분의 10 맞죠? 방치하면 100분의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임대하면 100분의 7, 기타 100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1번씩. 건축법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쓰죠.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54페이지 29번입니다. 29번. 옳은 것입니다. 군수는 최초 이행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입니다.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이죠.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잖아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맞네요. 기출문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임대한 경우 100분의 7이죠. 7. 구체적으로는 100분의 7이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20은 X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분청에 이의제기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하면 14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아까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 문제풀이는 가장 좋은 게 예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학자들은, 교육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전부 예습이 복습보다 더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복습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 심리학자들은 예습이 좋다고 돼 있고요. 특히 문제풀이는 미리 풀어보고 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저도 뭐 예습해라 공부하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남한테 시키는 거는 쉬워요,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죠. 처음에 문제풀이 첫날은 하면 다 미리 풀어와요. 근데 막판 되면 거의 못하죠. 다는 못 풀더라도 몇 문제, 한두 문제씩이라도 풀어보는 게 좋다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오시면 한두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죠. 32번. 157페이지 32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5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5일. 옛날에 5일 이내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삭제됐잖아요. 5일 이내 보고하는 게 삭제되고
암기 프린터 그 47번에 있나요? 47번에 있어요. 그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5일 이내에 통보라고 돼 있죠.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5일 딱 한 번 나온다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딱 한 번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또 한 번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66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녹지지역은 얼마라고 했어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660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660이면 200평이죠. (10년간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최대 몇 년간 지정할 수 있어요? 5년. 5년 범위 내에서 2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X입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입니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1개월이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개월. 그게 좀 주의해야 될 게 4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입니다. 1개월.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자, 그 다음에 33번 옳은 것인데 허가구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땅값이 내려가겠죠? 그린벨트 푼다고 하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 완화되니까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5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형도입니다. 지적도, 지형도면이 아니라 지형도입니다. 여기 3번인데 기출문제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냐면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오타로 나왔었어요. 오타. 그 오타라고 감독관들이 칠판에 다 적어가지고 고쳐서 하세요 했는데 제가 이신청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못 들은 축척이라고 이거 못 들은 사람도 많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 이렇게 했더니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아무리 문제가 잘못돼도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해준대요. 일단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수 위주로 본대요. 이의신청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것까지 치면은 200문제 다 들어오는데 자기가 틀린 건 다 이의신청한다고요. 한두 명 한 건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문제 잘못돼도 일단은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강사들 저도 막 했어요.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만 이의신청할 수 있지 우리는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이의신청하는 날에는. 시험 봤던 사람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큐넷이라고 있어요. 큐넷. 큐넷 사이트. 예. 자, 허가 구역을 지정한 시도의사는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시도의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한다고요.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의신청은 안 돼요. 다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에 해당되는 것.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6가지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많네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맞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장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밑에 부분에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법정 서식,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는 것.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는 것은 정정신청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정신청하냐면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인데 아까 이게 3년에 3천만 원 없어지냐 했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3년에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 신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이죠.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 5% 이하가 되는데 지금은 10% 이하가 되려로 바뀌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정정신청, 해제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는데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 특례, 특별히 예외,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그 다음에 이신청, 매수청구, 선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하 2문제, 한 문제, 2문제 해서 최소 6문제는 출제되고요.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여기까지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35문제는 맞춘다. 이제 2주 남은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이 중개실무입니다. 다음 주 내용은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이 7월 10일부로 바뀌었다고 했죠. 1의 서식, 주거용 오피스텔을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1의 서식의 입지 조건에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옛날에는 요게 없어졌습니다. 판매 의료시설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시험에 지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되어야 할 입지 조건이 아닌 것 하면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옛날에는 공원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시험에 공원. 다음 중 입지조건,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할 입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원이 답이었다고요. 공원도 입지조건이고 판매 의료시설도 입지조건이죠. 단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라고는 돼 있지 않다고요. 지금 서울숲, 포레스트, 서울숲, 성수, 성동, 이게 이쪽이 좀 집값 최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서울에서도. 성동구인가요? 서울숲이? 성동구 이런 데가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라가나 봐요. 비기재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뭐 이 강남 이런 데는 투기과일지구고 이러니까 오히려 성동구 이런 데가 집값 많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다음 주에 하는 건 확인설명서 서식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4가지 서식. 그 중에서도 1의 서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